옛날 옛적에 프랑스에 한 조용한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 가까이에는 끝도 없이 펼쳐진 숲이 있었고 그 숲은 마을 사람들에게 있어 신비로운 곳으로 여겨졌습니다. 숲의 중심부에는 마법의 라일락 나무가 자라고 있었고 이 나무는 계절마다 신비로운 보라색의 꽃을 피웠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나무가 소원을 들어준다는 전설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깊은 숲 속으로 들어가 나무를 본 사람은 없었지요. 어느 날 어린 소녀 에밀리는 우연히 숲으로 향하는 길을 따라 걷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항상 새로운 모험을 즐기고 대담한 성격으로 유명했기 때문에 숲의 깊숙한 곳으로 더 들어가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에밀리는 짙은 녹음이 드리운 숲에서 새들의 노랫소리를 들으며 걷고 또 걸었습니다. 길을 걷다 지친 그녀는 나무 아래 앉아 잠시 쉬기로 했습니다. 잠시 후 에밀리는 눈을 떠 반짝이는 빛에 이끌려 눈앞에 서 있는 거대한 라일락 나무를 발견했습니다. 이 나무는 정말로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웠고 그 보라색 꽃은 마치 금방이라도 말을 걸 것만 같았습니다. 에밀리는 조심스럽게 나무에 다가가 소원을 속삭였습니다. 그녀는 마을 사람들과 친구들을 위해 더 많은 행복과 풍요가 깃들기를 바랐습니다. 마법의 라일락 나무는 에밀리의 순수한 마음을 알아채고 그녀의 소원을 들어주기로 했습니다. 에밀리가 마을로 다시 돌아왔을 때 마을 사람들은 풍요로운 수확과 함께 전보다 더욱 행복한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에밀리의 이야기는 금방 마을에 퍼졌고 사람들은 그녀의 용기와 따뜻한 마음을 칭찬했습니다. 이후로도 에밀리는 자주 숲을 찾았고 마을 사람들과 함께 나무를 보살폈습니다. 숲속의 마법 라일락 나무는 에밀리와 그 마을 사람들에게 지속적인 축복을 가져다 주었으며 그 전설은 수세대에 걸쳐 전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에밀리의 이야기와 함께 라일락 나무를 세심하게 돌보았고 그들의 사랑과 감사의 마음은 나무를 더욱 아름답게 만듭니다. 이렇게 프랑스의 작은 마을에는 언제나 행복한 웃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한때 프랑스의 한적한 시골 마을 가까이에 울창한 숲이 있었다. 이 숲의 중심에는 작고 아늑한 집이 하나 있었는데 이곳엔 루라는 꼬마 소녀와 그녀의 소중한 오리 친구 뿌띠 프랑수아가 살고 있었다. 루와 뿌띠 프랑수아는 날마다 새로운 모험을 꿈꾸며 숲을 탐험하곤 했다. 햇빛이 나뭇잎 사이로 부서져 내리는 아침이면 그들은 둘만의 특별한 탐험을 시작했다. 루는 항상 빨간 모자를 쓰고 다녔고 뿌띠 프랑수아는 노란 깃털을 자랑스럽게 흔들며 루의 곁을 따라다녔다. 숲속에는 다양한 동물 친구들이 살고 있었다. 그들 중에는 루와 뿌띠 프랑수아가 가장 좋아하는 친구, 친절한 여우인 피에르도 있었다. 피에르는 항상 지혜로운 충고를 해주는 풍부한 경험을 가진 여우였다. 그는 루와 뿌띠 프랑수아가 새로운 장소를 탐험할 때마다 그들이 안전한지 확인하곤 했다. 어느 날 루와 뿌띠 프랑수아는 숲속 깊은 곳에 아직 가보지 않은 비밀의 계곡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 계곡에는 새벽이 오면 신비로운 빛을 내뿜는 반짝이는 꽃이 피어있다는 소문이 돌았다. 이 이야기에 두 친구는 몹시 흥미를 느꼈다. 다음 날 루와 뿌띠 프랑수아는 피에르에게 그들의 모험 계획을 이야기했다. 피에르는 잠시 고민하더니 조심해야 한다. 계곡에 가는 길은 험하지만 너희처럼 용감한 마음과 서로를 믿는다면 충분히 갈 수 있을 거야. 라고 말했다. 루와 뿌띠 프랑수아는 피에르의 조언을 가슴에 새기며 길을 떠났다. 숲은 점점 깊어졌고 길은 더 이상 평탄하지 않았다. 루는 용기와 배짱을 가지고 있었고 뿌띠 프랑수아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그녀를 이끌었다. 드디어 두 친구는 숲의 깊은 곳에 다다랐다. 그곳에는 정말로 신비로운 빛을 바라는 반짝이는 꽃이 있었다. 꽃에서 뿜어져 나오는 빛은 모든 것을 황금빛으로 물들였다. 두 친구는 그 순간 아름다움을 감상하며 고요한 기쁨을 느꼈다. 하지만 그 순간 하늘이 급격히 어두워지면서 엄청난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루와 뿌띠 프랑수아는 발빠르게 피할 곳을 찾아 나서야 했다. 그들은 불안에 떨었지만 서로를 놓치지 않았다. 멀지 않은 곳에 작은 동굴을 발견하고 그곳으로 들어갔다. 비는 몇 시간 동안 멈추지 않고 계속 내렸지만 루와 뿌띠 프랑수아는 서로를 의지하며 동굴 안에서 안전하게 비를 피했다. 그들 곁에는 피에르가 있었고 피에르는 여러 가지 재미난 이야기를 들려주며 두 친구를 안심시켰다. 비가 그치고 하늘의 무지개가 피어오르자 루와 뿌띠 프랑수아는 다시 길을 나섰다. 이제는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위에서 그들은 이 모험을 잊지 않기로 약속했다. 루와 뿌띠 프랑수아는 집에 돌아와 무사히 자신들의 모험을 마칠 수 있었음에 감사했다. 그리고 피에르와 숲속 친구들 덕분에 한층 더 성장한 자신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
그 이후로도 로와 뿌띠 프랑스와는 자연의 아름다움과 함께하는 매일의 모험을 더욱더 소중히 여겼다. 이렇게 프랑스의 숲속 작은 집에서는 오늘도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어느 작은 마을에 한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소녀의 이름은 리디아였습니다. 리디아는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자랐고 그녀의 아버지 에밀은 뛰어난 요리사로 유명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을에 더 유명한 것은 소금과 황금의 나라라는 전설이었습니다. 이 전설에 따르면 먼 산 너머 숲속 깊은 곳에는 마법의 나라가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그 나라는 눈부신 황금과 귀한 소금이 무한히 쌓여 있었으며 선한 사람들만이 그곳을 발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탐욕스럽거나 나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 나라를 찾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큰 불행을 겪게 된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리디아는 항상 아버지로부터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호기심에 가득 차곤 했습니다. 그녀는 언젠가 그 소금과 황금의 나라를 찾아 미지의 세계를 탐험하고 가족과 마을 사람들을 부유하게 만들어주고 싶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마을 광장에서 큰 축제가 열렸습니다. 리디아는 주변 사람들과 함께 축제를 즐기며 무용가와 음악가들의 화려한 공연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전설의 나라에 대한 생각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축제가 끝난 늦은 밤, 리디아는 조용히 집을 나와 숲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밤은 고요하고 별빛이 반짝이는 아름다운 날이었습니다. 리디아는 용감하게 숲길을 따라 걸어갔습니다. 그녀가 얼마간 걸어가자 갑자기 숲속에서 환한 빛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빛 속에서 한 노인이 나타나 리디아에게 다가왔습니다. 아이야, 너는 어디로 가고 있느냐? 노인이 물었습니다. 리디아는 잠시 놀랐지만 곧 침착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소금과 황금의 나라를 찾으러 가고 있답니다. 그곳에 도착하여 우리 마을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고 싶어요. 노인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너의 선한 마음이 너를 이끌어주길 바라노라. 그러나 조심하거라. 탐욕은 언제나 위험을 초래하니 말이다. 리디아는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그녀는 숲을 지나고 언덕을 넘으며 모험을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햇살이 밝게 비추는 어느 날 아침, 리디아는 광활한 평야를 지나 마법의 나라 입구에 다다랐습니다. 그곳에는 황금빛 성체와 함께 빛나는 소금산이 서 있었습니다. 리디아는 조심스럽게 나라에 들어갔고 그녀의 눈앞에는 황금 보석과 아름다운 소금 별정들이 눈부신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리디아는 탐욕스러운 마음 대신 모든 걸 마을로 가져가지 않고 꼭 필요한 만큼만 가져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소금과 황금 중 일부를 가져가 마을 사람들과 나누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감격하며 리디아의 노력을 칭송했고 마을은 번영과 평화로워졌습니다. 리디아는 그 후로도 계속 선한 마음과 용기를 가지고 살아갔고 소금과 황금의 나라는 그녀의 비밀스런 장소로 남아 그녀를 필요할 때에만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먼 훗날에도 전설로 전해져 마을 사람들에게 선한 마음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교훈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프랑스의 작은 마을에서는 착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만 보이는 소금과 황금의 나라의 전설이 오래도록 기억되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어느 작은 마을에 루앙이라는 작은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옛 성곽 근처에 있는 작은 오두막에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었죠. 루앙은 매우 모험심이 강한 소녀로 마을의 숲에서 종종 혼자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어느 날 루앙은 숲속에서 길을 잃고 하늘이 점점 어두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흐르는 냇물을 따라 걸으면서 숲을 빠져나갈 길을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걷던 중 갑자기 발 아래에서 낯선 물체가 발목을 감싸는 기묘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루앙은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렸고 녹색과 황금빛의 묘한 빛이 나는 고리 모양의 물체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전설에만 존재한다는 루미에르이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이 고리를 가진 이는 어떤 소원이든 이룰 수 있다고 했습니다. 흑단 나무들로 둘러싸인 숲속에서의 이상한 발견에 혼란스러웠지만 루앙은 혹시 모르는 힘을 시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고리를 손에 쥐고 소원을 빌자 그녀 앞에 갑자기 작은 불빛 경로가 나타났습니다. 그 불빛은 마치 길을 이끌어주듯이 깜빡이며 어딘가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호기심에 가득한 루앙은 그 불빛을 따라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산길을 어두운데도 아주 쉽게 걸어가는 것처럼 보였고 불빛은 그녀를 길 잃은 동물들의 쉼터, 견과류가 가득한 원숭이들의 아지트 평화롭게 잠든 사슴무리와 같은 신비로운 장소로 이끌었습니다. 마침내 불빛은 한 거대하고 낡은 나무 아래에서 멈추었습니다. 루앙은 나무에 다가가자
나무가 천천히 스스로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나무 안에는 고대 드로이드들이 사용했다고 전해져 내려오는 마법의 책이 놓여 있었습니다. 루앙은 감탄과 경외감에 책을 넘겨보며 그 안에 담긴 지혜를 탐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책의 첫 장에는 고리를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에 대한 가르침이 써 있었으며, 그것은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사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두려움과 욕망을 멀리하고 진정한 마음의 바람을 쫓는 것이 고리를 지혜롭게 사용하는 방법임을 깨닫게 만들었습니다. 루앙은 더 이상의 탐욕 없이 자연의 모든 생명체와 조화를 이루겠다고 결심하고 집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숲속에서의 길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듯이 능숙하게 빠져나왔습니다. 마을로 돌아온 이후 루앙은 고리 덕분에 마을 사람들에게 자연의 이치를 가르쳤고, 사람들은 그녀를 사랑하고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루앙은 숲의 여왕이라 불리게 되었고, 그녀가 처음 발견했던 고리는 전설 속의 이야기로 마을 사람들 사이에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루앙은 아주 오래도록 행복하게 살았답니다.